정말로 뛰어난 무당들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또 한 사람 제가 볼 때 저 친구 무당이라고 저 톡집이 딱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JYP의 박진영. 지난 시간에 그 술이 물이 아니라 사실은 속성은 불이다 이런 얘기 네, 그렇죠. 했잖아요. 불량사라 그랬죠. 네. 그리고 좀 수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두울 수 있다 내면이, 특히 네. 겨울생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네, 우울증이 네.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또 불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면 조금 완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목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네. 일본 작가가 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우울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재즈바를 하다가 예, 작가로 예.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재즈바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 그 틀린 말이 아니고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를 저는 본질적으로 네. 저는 무당이라 봅니다. 아, 그래요? 무당사주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양반이요. 49년 1월 12일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49년생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연구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아, 제가 뭐 20몇만 명을 봤잖아요. 요즘엔 인터넷이 있어서 위키피디아니 뭐니 많잖아요. 네. 뭐 제가 연구해본 대표적인 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 이 사람 무당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바로 알았죠. 근데 이제 작가로 그걸 풀고 계시나 보네? 사실은요, 오늘날에 진짜 많은 무당들은 예술적인 방면에서 아니면 경영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째 보면 정말 그냥 무당이 있죠. 네네. 그런 무당들은 좀 약간 낫다고도 볼 수 있죠. 진짜 고급 무당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팬도 많잖아요. 그죠? 많죠. 전 세계적이죠.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사주를 보면은 1월생이고요. 사주가 임수 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제가 생각이 맞네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사주를 딱 보면은 정형적인 어떤 기질이냐면요. 생신을 제가 모르지만 약간 소심하면서 갑자기 탁 자기 생각을 앞으로 치고 나가는 전에 말한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사주에 불이 없어요. 아, 네. 그런 사람 불을 원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얘기 들어보시면 다 납득이 가요. 그 양반이 그 작가로서 처음 성공한 작품이 1979년 네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운세가 바닥이에요. 네. 1962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49년생인데 13살 때가 인생의 입춘 바닥이었어요. 예. 그 집안에 승려도 있었어요. 조상 중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당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79년에 그때 이 사람이 발표한 최초의 히트된 소설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예요. 그게 데뷔작이죠. 그게 바로 무당임을 뜻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런가? 자, 오늘의 테마는 여기 시작됩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자, 바람 소리가 막 그 겨울 바람에는 사납죠. 예. 그죠? 네. 또 5월의 소만의 밤에 그 바람 소리는 아주 부드러운 미풍이 불죠. 서양시의 그 서풍부라는 시도 있잖아요. 네네. 바람에 아주 사랑스러운 바람이 불죠. 지금이 5월인데 5월 밤에 바람 불면 이렇게 차갑지가 않잖아요. 네. 서늘하죠, 그죠? 네. 좋죠. 옛날 사람들은요, 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올 때 대표적인 수단이 매체가 바람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인할 때 성자입니다. 네네. 자, 여기 귀죠? 네. 귀자죠? 네. 옆에는 귀자는 아시죠, 그죠? 네네. 입구자가 있죠? 예. 여기 사실 입구자가 아니고, 요 위에 비읍자처럼 돼갖고, 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입니다. 향그릇. 아, 그렇구나. 자, 이건 임자인데요. 네. 원래는 이 글자 밑에 없었어요. 네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밑에는. 원래. 네. 없었거든요. 귀자하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면서 바람의 소리를 귀로 듣죠. 들으려면 귀로 듣잖아요. 그럼 귀신의 소리인가요? 혹시? 아니죠. 신의 소리죠. 혼의 소리. 아니면 신의 소리. 메시지죠. 신의 메시지. 그래서 성인이라는 게 원래는 공자 같은 분이 아니고 원래 성인의 뜻은요. 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즉 옛날로 치면 무당이, 샤만이 성인이죠. 그것이 나중에 유교나 불교가 고등 종교가 들어오면서
무속을 눌러버린 거죠. 그건 이해하시죠? 네, 옛날엔 최고의 계획이었죠. 예. 샤만이 그렇잖아요. 예, 예. 재정일치 시대 때. 그렇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는 얘기는요. 바람 속에 숨어 있는 신의 노래를 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들어요? 무당이 듣죠. 네, 네. 누굴 말하겠어요? 본인이죠. 본인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강렬한 정신적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환상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나게 되면 네.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속에 신이 있죠? 하고 나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아니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도 좋아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책은 저도 많이 사서 봤는데 예. 그 작품을 쓰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 무의식에 침투해 있는 어떤 그림들, 우울증과 상상과 예, 그런 거 가지고 스토리를 환상과 만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면에 있는 신의 세계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 대박난 게 그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아, 네, 이게 네. 원래 비틀즈 노래잖아요. 그렇죠. 노르웨이지안 우드. 네, 네, 비틀즈 노래 가사도 좀 애매해요. 같듯이. 네. 그런데 그 노르웨이가 추운 데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마음속이죠. 그게. 아니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도 사실은 책 제목하고 그 스토리하고는 관계 없어요. 연결시키길 요소들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없는데 본인은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는 아,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는 신의 사람이요라고 스스로 이렇게 아웃카밍이라 그러나요? 네, 네. 밝히는 거? 예, 예, 예. 그걸 한 거죠. 음,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의 아이들은 춤춘다라는 소설도 썼고요. 네. 그 사람의 소설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꼭 절대 유일신이 아니라 예. 이 우주와 자연계에 어디나 가다 있는 자연계에 있는 어찌 보면 애니미즘적인 신이죠. 아, 예, 예. 혹시 영화 제목 중에 윈드 토커라는 영화 아세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는데 그 인디안 나바후족인 사람이 2차 대전 때 암호병으로 통신병으로서 활동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본 거는 같은데 영화는 제가 못 봤고. 근데 제목이 윈드 토커죠. 예. 네, 네, 네. 바람, 윈드, 네. 토커 말하다죠. 예. 그게 뭐냐면요. 인디안 종족 중에 신하고 교류하는 샤만이 바로 윈드 토커입니다. 아, 같은 얘기네요. 그럼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예. 사실은 옛날에 샤만이 몽골에 지금 샤만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항상 몽골 초원에서 네. 밤 되면 무수한 소리가 들려와요. 예. 그죠? 예. 멀리 늑대 울음소리 뭐 등등등등. 근데 기본적인 것은 그 공기의 흐름이죠. 그래서 공기가 사나우면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네. 그걸 옛날 사람들은 신의 메시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윈드 토커가 뭐냐? 나바호족의 무당이에요. 무당들은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네. 무속인들은 제가 볼 때 재주가 무속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정말로 뛰어난 무당들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또 한 사람 제가 볼 때 저 친구 무당이라고 저 솔직히 딱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JYP의 박진영. 아, 무당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딱 느낌이 오네요. 그 느낌 오시죠? 네, 네, 자기 너무 춤추는 게 좋고 네. 자기 판타지 보시면은 막 예. 그 어떤 여자들 사이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 네. 환상이거든요. 네, 네. 절대 그 사람 생활이 문란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판타지죠. 예, 판타지. 네. 정말 그거야말로 자유잖아요. 전 JYP. 정형적인 사실은 엔터테인먼트이자 무당이다. 아, 그 친구 생활이 굉장히 절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아주 그냥 스케줄도 정확하게 짜서 하루를. 제가 그 친구 사주를 알거든요. 어. 아는데 딱 보고서는 제 첫 마디가 고급 무당이네. 조금 얘기해 주시죠. 아니 너무 다 사생활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 무당들은 오늘날 예술가나 또 기업 경영자나 네. 리더 중에는 무당들이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구루라고 하는 그 기업 아주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예. 수준 높은 무당 뭐 이럴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은요, 약간 좀 엇나갈 수도 있지만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시죠. 네. 그분이 옛날로 치면은
왕무당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독교의 옷을 입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또 그쪽으로 좀 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분들이 그냥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저도 어쩌면 조금은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느끼시는군요. 제가 조금 알죠. 네. 제가 선생님 뵐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제가 텔레파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는 순간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예전에, 샤만이구만.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제목을 붙일 때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붙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럴 수도 근데 이제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걸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아까. 네.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리고 재즈바 했잖아요. 네. 그 재즈에 관한 판타지 음악의 있는 환상. 그 사람이 느끼는 재즈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재즈하고 다른 재즈죠. 재즈가 참 퍼스널리티가 높은 음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그 발표해가지고 신인상 이제 받으면서 화려하게 이제 등단을 했는데 네. 그 아까 몇 년도라고 그러셨죠? 79년, 1979년. 약간 나이 얘기를 잘못 그때가 언제냐면 79년이면은 30살 때. 30살 그쵸. 운세가 어디냐면요. 제가 말하는 입하 지나서 이제 초여름, 소만. 그때부터 풀리거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도 초여름부터 운세가 풀렸어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30년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도 초여름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야구장에 가서 뭐 아니, 야구장 얘기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어디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기가 작가가 된 계기가 재즈바만 하고 자기는 음악만 열심히 듣고 그냥 그게 좋았는데 네. 어느 날 초여름 지금 얘기하신 그 네. 날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구단이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예.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 저도 봤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타자가 공을 탁 쳤는데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 순간 갑자기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작가로서 자기 속에 있는 신의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것을 결심한 거죠. 야, 선생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예. 뜬금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근데 그 순간 한 번도 작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이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와서 쓰기 시작했다고 그 순간부터 샤만이 된 거죠. 본격.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도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뭐 그런 거죠.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무라카미 하루키. 그만하죠. 또 딴 얘기하자 다음에. 예.